치매에 걸리고 나서부터 가족이 성격도 이상해지고 달라지셨나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 걱정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시죠? 저희 시아버지께서도 그래요. 했던 질문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반복하고요. 저도 답답해서 직접 공부해 봤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먼저 누르고 대처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그런데요, 오늘 저는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를 넘어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매 환자의 이상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은 좀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이유요? 이유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당장 오늘 저녁도 전쟁인데. 맞습니다. 저도 그 마음 잘 알아요. 그런데 이유를 알면 진짜로 달라집니다. 이유를 알면 짜증이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보호자님도 부모님도 조금씩 덜 다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오늘 다룰 이상행동은 딱 5가지입니다. 보호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만 골랐어요. 첫 번째, 도둑으로 몰리는 황당한 상황. 두 번째, 밤에 나가겠다고 보따리 싸는 배회 행동. 세 번째, 작은 일에도 폭발하는 공격성. 네 번째, 같은 말을 하루에 수백 번 반복하는 행동. 다섯 번째, 해만 지면 돌변하는 일몰증후군. 하나하나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부터 짚고 그 다음에 집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법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나를 보시며 이러세요. 내 지갑 어디 있어? 네가 훔쳐갔지? 처음엔 당황하죠. 두 번째엔 억울하죠. 3번 이상 되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잠깐요. 이 도둑망상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되면 뇌의 기억 저장소, 해마라는 부위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방금 본인이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 자체를 못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자기 기억이 망가졌다는 사실도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뇌가 비어버린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까요? 뇌는 기억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내 기억이 망가진 게 아니라 누군가 훔쳐간 거야. 이걸 의학에서는 작화증 또는 피해망상이라고 불러요. 뇌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손상된 뇌가 빈 기억을 채우다가 만들어지는 신경학적 증상이에요. 그리고 왜 하필 나를 도둑으로 지목하냐고요? 그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환자의 세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믿는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억울해요.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거나 또 그 소리예요? 제가 그걸 왜 훔쳐요?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치매 환자에게 그 망상은 100% 진짜 현실이에요. 논리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부드럽게 맞추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지갑이 안 보여서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감정을 먼저 수용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찾으실 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보호자님이 혼자 찾아서 바로 건네주시면 안 됩니다. 뇌가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역시 훔쳐 숨겼다가 들키니까 꺼내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환자 시선을 살짝 유도해서 본인이 직접 발견하는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두면 더 좋은 게 있어요. 환자분이 집착하는 지갑이나 가방과 똑같이 생긴 것을 하나 더 사두세요. 진짜 귀중품은 자물쇠 달린 곳에 따로 보관하시고 대체 지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거예요. 실전에서 정말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밤 10시, 시아버지가 외투를 입고 가방을 들고 집 현관 앞에 서 계세요. 나 이제 집에 가야 해! 막아서면 팔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세요. 이게 배회 행동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일단 문을 열고 나가시는 순간이에요. 50년을 사신 동네인데 나가면 낯선 미로가 되어버립니다. 실종사고로 이어지고 동사사고나 교통사고로까지 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보호자 눈엔 목적도 없이 나가려는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공간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됩니다. 그러면 수십 년을 살아온 자기 집이 갑자기 낯설고 위협적인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답답함, 몸 어딘가의 통증, 화장실이 급하거나 배가 고픈 신체적 불편함까지 겹치면 그 모든 것들이 뭉쳐서 밖으로 나가려는 충동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기억은 최근 것부터 지워지니까 환자의 마음은 40년 전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 지금 이 낯선 공간에서 탈출해서 자신이 가장 안전했던 그때 그 공간으로 가려는 거예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려는 겁니다. 자, 대처법입니다. 절대로 앞을 막아서면 안 됩니다. 막아서는 순간 위협을 느낀 뇌가 반사적으로 공격성으로 터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같이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님, 고향집에 가시려고요? 날이 어두우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환자의 목적을 그대로 수용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환자 보폭에 맞춰 잠깐 아파트 복도나 마당을 함께 걷다가 스며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차가 끊겼네요. 내일 아침 첫 차로 제가 꼭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은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주무시죠. 집으로 돌아오신 다음엔 수건개기나 콩 고르기처럼 손을 쓰는 단순한 소일거리를 들여보세요. 손이 바빠지면 나가고 싶은 뇌의 충동이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로 반드시 해두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경찰서나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지문 사전 등록과 인식표 발급을 꼭 받아두세요. 스마트폰에 안전드림 앱을 설치하시면 집에서도 바로 지문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배회 감지기, 즉 GPS 단말기도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상으로 빌려드리는 곳이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실종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게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혼자 사귀는 상처예요. 목욕을 시키려 했을 뿐인데 팔을 밀치고 고함을 지르고 손이 날아옵니다. 옷을 갈아입히다가 핥히고 기저귀를 바꾸려다가 뺨을 맞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한테서 이 상처를 말할 데가 없어서 혼자 울고 계신 분들 저도 알고 있어요. 이 행동의 진짜 이유를 들으시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치매가 진행되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앞부분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화가 나도 참는 기능이 사라져요. 동시에 말로 표현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배가 아프거나 관절이 쑤시거나
기저귀가 불편해도 그걸 말로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호자가 갑자기 옷을 벗기려 하면 환자 뇌는 목욕의 목적을 이해 못하고 이렇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 몸에서 가장 원초적인 반응이 터지는 거예요. 이건 보호자님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말 못하는 두려움과 고통의 SOS 신호예요. 대처법 드릴게요. 먼저 환경 세팅부터요. 가위, 무거운 물건, 깨질 수 있는 유리컵은 시야에서 모두 치워주세요. 흥분 상태에서 물건을 집어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목욕이나 옷 갈아입히는 걸 시도할 때는 절대 한꺼번에 설명하지 마세요. 자, 이제 목욕하러 화장실 가서 옷 벗고 물 뿌리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면 뇌가 한 번에 처리를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어머니, 저랑 화장실 쪽으로 잠깐 걸어볼까요? 딱 이 한마디만요. 거기까지만 유도하고 다음 단계는 거기 가서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하나씩이 포인트예요. 그래도 폭발하셨다면요. 힘으로 억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잠시 후 진정되시면 달콤한 간식을 드시게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드리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이때 한 가지 꿀팁이 있어요. 보호자님이 옷을 바꿔 입거나 다른 가족이 교대로 들어가면 뇌가 리셋되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꼭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공격성이 전혀 줄지 않거나 보호자님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꼭 받으세요. 이 경우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게 환자에게도 보호자님에게도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까 시아버지 이야기 드렸죠? 했던 질문을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하세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고, Yes! 오늘 병원 가는 날이고, Yes! 오늘 병원 가는 날이고, Yes! 다 대답해 드렸는데 5분 만에 또 물으세요. 처음엔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엔 조금 짧아집니다. 10번째엔 입이 닫힙니다. 사실 이 증상이 많은 분들을 우울증으로까지 몰고 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생기는지 아시면 그 밑 빠진 독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 부위, 해마가 손상되면 방금 내가 질문을 했고 대답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몇 초 만에 지워집니다. 그런데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조금 더 버텨요. 그러니까 상황은 잊어버렸는데 뭔가 확인이 안 돼서 불안하다는 감정만 덩그러니 남아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뇌가 반사적으로 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환자가 보호자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깜깜한 터널 속에서 유일한 빛인 보호자님의 목소리를 확인하며 자신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려는 거예요. 대처법 드릴게요. 이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물어보세요? 환자는 질문한 사실을 기억 못해요. 그런데 핀잔을 받았다는 서럽고 무서운 감정은 깊이 새겨져요. 불안이 커지면 반복 질문은 더 심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환경을 세팅해 보세요.
환자분이 가장 자주 묻는 내용을 큼지막하게 종이에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냉장고 문, 화장실 문, 거실 벽면.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병원 가는 날은 목요일입니다. 딸은 토요일에 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시선이 닿으면 스스로 불안을 잠재울 수 있어요. 그래도 반복하실 때는요, 마치 오늘 처음 듣는 질문인 것처럼 대답하세요. 짧고 명확하게, 따뜻한 톤으로요. 그리고 바로 소일거리로 연결하세요. 어머니, 이것 좀 같이 개주실 수 있어요? 수건 개기, 콩 고르기, 털실 감기. 손이 바빠지고 칭찬이 들어오면 뇌의 불안 스위치가 꺼집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4, 5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시나요? 갑자기 초조해하며 서성이시고 저기 누가 들어왔어! 하고 허공을 보며 소리를 지르시고 밤새도록 불을 켜고 돌아다니시고 이게 일몰증후군입니다. 해가 지면 증상이 심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왜 하필 해가 지면 심해지냐고요? 이유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첫째, 뇌 안의 생체 시계가 망가져 있어요. 정상적인 뇌라면 해가 지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나와야 하는데 치매 환자는 이 리듬이 깨져 있어서 밤이 돼도 뇌가 각성 상태로 버텨요. 둘째, 빛이 줄어들면서 주변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공간 감각이 이미 떨어진 뇌에 어둠까지 더해지면 커튼 그림자를 도둑으로 보거나 옷걸이를 낯선 사람으로 착각하는 일이 생깁니다. 셋째, 하루 종일 각종 자극을 버티며 지쳐버린 뇌가 저녁이 되면 처리 능력을 잃고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배가 고프거나 화장실이 가고 싶은 신체적인 불편함까지 쌓이면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게 일몰증후군입니다. 이 증상은 환자분이 일부러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뇌 속에 밀려드는 어둠과 공포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대처법 핵심만 드릴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빛 관리입니다. 해가 지기 전 오후 4, 5시쯤 되면 집안 조명을 미리 대낮처럼 환하게 켜두세요. 어스름한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두꺼운 커튼도 미리 치세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반드시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30분 이상 충분히 쬐어주세요. 뇌에 낮이라는 신호를 강하게 심어줘야 밤에 수면 호르몬이 나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최대한 들이지 않는 것이 수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미 증상이 시작됐을 때는요, 강압적으로 통제하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곁에 조용히 앉아서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그림자가 무서워 보이셨군요. 제가 다 쫓아냈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따뜻한 우유 한 잔, 카페인 없는 캐모마일 차, 잔잔한 트로트나 찬송가를 낮은 볼륨으로, 그리고 손과 발을 따뜻하게 마사지해 드리면 긴장이 풀리면서 조금씩 잠 쪽으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5가지 이상행동을 짚어드렸는데요.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면요? 저 그 마음 압니다. 다 이해했고 다 해봤는데도 오늘 또 지갑 도둑 소리 듣고 오늘 또 뺨을 맞고 오늘 또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그럴 때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까지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몰라서 힘드셨던 겁니다. 어르신 탓도 아니고 보호자님 탓도 아닙니다. 치매라는 병이 뇌라는 장기가 만들어낸 증상일 뿐이에요. 일본의 노인 정신의학 권위자 와다 히데키 선생님이 쓰신 80세의 벽이라는 책에서도 이 말을 하거든요. 노인의 이상 행동을 교정하려 할수록 환자도 보호자도 함께 무너진다고요. 교정이 아니라 수용. 그게 치매 돌봄의 핵심이라고요. 이제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도둑망상, 논리로 싸우지 말고 감정을 먼저 수용하세요. 배회, 막아서지 말고 같이 걸어주세요. 공격성, 한 발 물러서서 아주 작은 단위로 유도하세요. 반복 질문, 짜증 대신 소일거리로 연결하세요. 일몰증후군, 해 지기 전에 조명을 켜고 손을 잡아주세요. 지금 가장 힘드신 이상행동이 어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할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